산일본지 부북 리뷰입니다. 오늘은 중국 붕괴와 한국 몽골 통일, 중국 붕괴와 한국 몽골 통일이라는 제목으로 지리의 복수 로버트 카플란 요 책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는 이명박 몽골과 통일 가능. 부제는 이제 이명박 몽골과 통일 가능 이거예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몽골과 통일 우리나라가 이제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게 부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이어서 하는 건데, 지난 시간에 저희 요 책을 리뷰를 하면서,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시간이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은 유라시아 심장지대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단군, 그다음에 뭐 서역인상 이런 거, 그런 거는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이제 왔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지정학에서도 중시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뭐 북한이라는 거, 북한의 공산주의도 어떻게 보면은 중앙아시아에서 온 거죠. 소련이 중앙아시아를 지배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파급됐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몽골 얘기 요거를 이제 보여드렸어요. 예. 몽골에서 이제 이렇게 퍼지는 거 그림. 이제 몽골만 그런 게 아니라 미래에 소련도 이쪽을 이제 장악을 해가지고 공산주의가 이제 좀 퍼진 거죠. 그러다가 이게 모두게 이제 봉쇄를 한 거죠, 미국이. 그게 이제 있었고, 단군 같은 것도 먼 옛날에 이제 단군도 중앙아시아에서 이제 왔다고 얘기를 하죠. 중앙아시아에서 왔다라는 이제 설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여기 있다가 이렇게 퍼졌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 그러니까 중앙아시아를 정복이라고 해야 될까? 중앙아시아를 이제 지배했던 그 에너지가 이렇게 방출이 이렇게 되는 거 이쪽으로 퍼져 나가는 거예요. 퍼져 나가는 거. 그게 이제 패턴으로 계속 반복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뭐 단군이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퍼져 나간 거. 그다음에 뭐 황금보검 그런 거 이제 퍼져 나가잖아요. 원래 황금보검 여기 있는데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발견됐잖아. 그러니까 황금보검도 뭔가 공통된 뭔가 있구나 이런 거에서 이제 알 수가 있고, 또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서역인상, 그것도 이제 연결됐다. 그걸 이제 보여주고, 이제 몽고도 이제 퍼져나가는 그림 자체가 이제 그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소련 공산주의, 북한이 공산주의잖아요. 그것도 이제 이렇게 퍼져나간 거에 이제, 하나의 어떤 예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심장지대를 장악하면은 그렇게 이제 파급력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치가 이거를 장악하려고 했고, 이제 나치가 이제 실패를 했죠. 그다음에 소비에트가 장악하고 나서 공산주의가 이제 북한까지 이제 퍼져버리고, 그걸 더 이제 미치지 못하게 이제 한 게 미국 이제 봉쇄 정책을 편 거, 냉전 시대. 그렇게 이제 다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대가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오늘 다룰 마디는 유라시아 심장지대의 중요성, 그다음에 카자흐스탄과 공동 역사, 그다음에 이명박 몽골과의 통일 가능, 그다음에 몽골인 조선족 대우, 그다음에 심장지대와 기독교 이렇게 해가지고 다뤄보겠습니다. 재미가 있어요. 딱 보면은 유라시아 심장지대의 중요성. 그래서 다룬 건데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맥킨더는 19세기에는 중력과 수에즈 운하가 유라시아 남쪽 주변지대에서 해양 세력의 기동력을 높여주었으나 개발 초기만 해도 원양 교육의 지선 역할에 머물렀던 철도가 이제 이 육지의 기동력을 높여준다. 그래서 철도가 이게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 있는 군사가 일로 빨리 갈 수도 있고 일로 빨리 갈 수도 있고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지역이 곳이 바로 예전에는 석재와 목재 부족으로 도로를 건설하지 못했던 유라시아 심장지대라는 점도 이제 지적을 했다. 그래서 유라시아 심장지대가 어딘데? 이렇게 물으신다면은 카자흐는 요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막연하게 얘기를 해. 막연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렇게 막연해요. 그러니까 요렇게라고 할 수 있어요. 몽고도 만주도 이렇게 섞일 수도 있고, 뭐 여기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뭐 이란 여기까지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러는 거예요. 막연하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으니까 다루는 거죠. 지적했다. 역사의 폭넓은 흐름을 이렇게 순식간에 조망을 해보니 어떤 생각이 드는가. 이거는 이제 맥킨더 글을 저자가 인용을 한 거죠. 어떤 생각이 드는가.
지리적 관련의 지속성이 느껴지지 않은가? 이제 이분은 이제 유럽 사람이니까 유럽 얘기를 하는 거죠. 바다로의 접근로가 차단되고 고대에는 기마 유목민족에게 노출되었지만은 지금은 철도망으로 뒤덮인 거대한 유럽, 아시아 지역이야말로 세계 정치의 중추지대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요거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치가 막 프랑스로 갔다가 다시 일로 막 간 거예요. 동유럽을 차지하고 동유럽을 차지한 사람이 중앙 심장지대를 차지하고 심장지대를 차지하는 사람이 유라시아 대륙을 차지하고 유라시아 대륙을 차지하면 세계 정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글에도 나타나던 맥킨더는 20세기 초에 확장된 러시아가 지닌 구심성이 결국에는 세계 역사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을 몽골족의 구심성을 대체하게 될 것으로 보았다. 근데 저희는 이제 단군도 있고 서역인상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있으니까 진짜 그렇다는 패턴을 좀 더 많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거죠. 단군도 진짜 중앙아시아에서 왔다고 했네. 몽골족도 진짜 그 중앙아시아에서 온 거고, 소련의 어떤 공산주의도 소련이 이제 이쪽을 지배한 거니 했었으니까 그 온 거라고 할 수 있겠네. 근데 뭐 서역인상도 황금보검도 진짜 그렇게 패턴이 있는데 뭔가 이렇게 거기서 퍼져 나가는 게 있나 보네. 이렇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얘기를 다룬 거잖아요. 그렇다라는 거. 그다음에 요거. 그래서 이제 김정민 박사님이 요 책을 썼는데 전 읽어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취지는 이제 알 수가 있지. 단군이 카자흐스탄이랑 뭐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책도 내용 보면은 여기서 막 퍼졌다는 거잖아. 여기서.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이 여기 카자흐스탄이거든. 여기서 퍼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장지대에서 퍼졌다라는 거야. 그거의 강화론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고려인인데 카자흐스탄에 있는 강씨예요, 강씨. 게오르기 바실디 에비치 교수 고려인 3세가 민족의 동질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단군과 투르크의 선조 아시나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분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식이나 문양, 샤머니즘도 유사한데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요거는 이제 기사예요. 기사에서 따온 건데 이제 제가 그 더보기란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거를 이제 올려가지고 이제 그냥 이 화면으로 보는 것도 있는데 빨리 보려면 글자로 보면 또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화면에선 이런 건 이제 그 더보기에선 이런 건 이제 안 들어가겠지만 글씨로도 대충 이렇게 링크도 찾아볼 수 있게 이렇게 올릴게요. 이걸 통째로 쭉 다. 그러니까 요건 이제 이거 인용한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 출처가 요거예요. 요거 출처는 기사예요. 기사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단군도 이게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명박 몽골과 통일 가능. 통일 가능. 예전에 이제 봤던 건데 이런 세미나도 있었어요. 한글 몽골 국가 연합의 그러니까 뭐 통일하는데 왕짱 세게 통일하는 거 있고 살살 통일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아주 살살 통일하는 게 있죠. 이제 연합은 아주 살살이에요. 아주 살살. 그리고 요거 이제 기사가 신동아에 나온 거예요. 신동아. 2006년 10년 넘기 전에 10년도 전에 대선 주자 캠프에 한국 몽골 국가 연합론 솔솔 쓰였죠. 그다음에 이명박 몽골 인구 적어서 실현 가능하다는 거예요. 통일이. 얘기한 적 있어요. 요게 제가 이제 캡처를 한 거고 요게 이거예요. 이것도 올릴 테니까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중요한 내용은 이제 제가 이렇게 띄워왔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 신문 기사라는 거죠. 동아시아에서 중국, 일본, 한몽 국가연합 3자 간 세력 균형도 이룰 수 있다. 이제 요 기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중국도 세잖아요. 중국이 세계 지금 경제 2위예요. 일본도 2위 했다가 3위 했다가 한국은 11위. 너무 처지는 거야. 한국도 선진국 이제 문턱에 들어섰는데 너무 처진다. 이 땅도 작고 뭔가 이제 없는 거죠. 비빌 언덕이. 그래서 몽골이랑 국가연합 해가지고 조인트를 하는 거예요. 조인을 하면 좀 세지겠죠. 국력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 물론 중국이랑 일본이랑 같이 이제 버티기가 힘드니까 러시아도 또 있고 힘드니까 미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군이.
미군이 있지만은 미군이 떠날 수가 있어요. 미군이 중국을 이번에 때리고 있잖아요. 중국을 때리고 있는데 중국을 때려가지고 경제를 경제 이제 깽판 쳐놓고 뭐 이제 붕괴시킬 수도 있고 국가를 분열시킬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미국이 한국에서 떠날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 떠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만 좀 이제 깽판 쳐놓고 미국이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어시에머 교수가 그걸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힘을 키워놔야 된다. 그래서 한몽국가연합 요것도 이제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죠. 세력 균형이 이제 안 되니까 너무 약하니까 한국이 주변국이 너무 강해서 이는 안보 보장에 있어서도 한국 몽고 이제 두 나라에 유리하다. 이제 제가 드린 말이고 경제 측면에서 국가연합은 한국의 자본 몽골 투자를 촉진해 개발도상국 몽골의 국민소득 증대와 경제 선진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내륙국인 몽골의 한반도는 항구로 기능하게 된다. 이제 몽골은 항구가 없으니까 교류할 때 그걸 이제 항구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몽골의 풍부한 자원, 그 다음에 보세요. 유라시아 대륙 한복판에 위치한 지정학적 위치. 몽골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어가지고 지금 이 맥킨더 이야기가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렇게 좋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몽골이 가운데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쪽, 그러니까 이게 요 정도가 이제 심장지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할 수가 있는 거야, 한국이. 통일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유리하겠죠? 작전을 펼 수 있는 카드가 많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림국인, 그 다음에 북한의 노동력과 연계된 이제 북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명박 얘기가 하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었어요. 몽골 인구 적어서 실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구가 지금 얼마냐면은 307만, 300만 명. 그러니까 뭐 대금 하나나 그 정도만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5천만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적은 수죠. 한 1,000만 넘어갔으면 힘들 텐데 인구가 작아. 땅은 엄청 넓고. 그러니까 이게 좋다라는 거예요. 대선 주자인 이명박 서울시장은 이게 2006년이고 2006년이라고 써있잖아요. 2006년 거니까 아직 대통령 되기 전이죠. 최근 서울시장 때였고 서울시장은 최근 사석에서 기자들로부터 한몽 국가연합에 대한 질문을 받자 중국의 반대가 없다면 실현 가능하다. 중국의 반대가 없다면은 실현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난해 몽골을 방문해 환대를 받은 바 있는 이 시장은 몽골과의 우호 친선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한 듯 보였다. 장기적으로 한국-몽골 국가연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구상이 일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기자가 이명박 대통령한테 당시 서울시장 물은 거죠. 실현되기가 쉽지 않다. 중국이 반대할 거다. 이 얘기를 찍고 있어요. 중국이 그런 이제 물어보는 거야. 그럼 중국이 반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실현 가능하다. 이거를 말을 바꿔보는 거예요. 이제 중국 경제 위기가 오고 이제 중국이 미국한테 맞잖아요. 얻어 터질 때 힘이 약해지는 거죠. 얻어 터지면은 여력이 없고. 그래서 제가 써놓은 겁니다. 이렇게 중국이 반대하지 않는다를 중국이 반대하지 못한다. 응? 그러니까 중국이 반대하지 않는다랑 똑같은 거지. 중국이 반대하지 않으면은 통일할 수 있다며. 그러니까 중국이 반대하지 못하면 통일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붕괴해서 반대할 힘이 없다. 고 하면은 그러면은 몽골이랑 통일을 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보세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바로 이 결정적인 유라시아 심장지대로 곧바로 갈 수 있는 거야. 요거는 이제 카자흐스탄이고 요건 이제 몽골이잖아요. 여기까지 바로 갈 수 있는 거야. 땅도 6배인가 엄청 크잖아요, 땅이. 이거 바로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중국이 반대 안 하면. 그리고 세력 균형 측면에서도 이게 옳아요. 보세요. 중국이 엄청 세. 무시무시한 나라고. 일본도 얘네들도 언제 미칠지 모르는 애들고. 러시아도 세죠. 다 세. 그리고 몽골은 약해. 우리도 약해.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힘을 합쳐야지. 그래서
만주까지도 이제 고구려 땅이니까 이렇게 해서 보면은 요만해지는 거야. 이만해지는 거야, 이만해. 그러면은 어느 정도 크기가 되죠. 이만해지면은 한국이랑 몽골랑 짬뽕을 해가지고 요만큼 하면 크기가 이만해지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중국보다는 크기가 작지만은 또 이제 중국이 이제 분열될 수도 있고 대충 이 정도 되니까 비빌 수가 있는 거죠. 인구 면에서는 한국이랑 이제 몽골 인구가 적으니까 땅은 좀 커지더라도 일본 인구가 이제 1억이 넘으니까 안 되지만은 또 러시아 때 인구도 안 되지만 대충 벌크가 이 정도 되니까 그래도 좀 좋아지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물론 이제 김정민 박사님 같은 취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뭐 이제 카자흐스탄까지 이제 갈 거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땅이 이렇게 길쭉해지는 거야. 땅이 길쭉해지는 거야. 근데 이제 카자흐스탄은 이제 그 인구가 좀 많아요. 몇 천만 명 돼. 몇 천 명 되고.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좋긴 좋은데 그런 쪽으로 이제 김정민 박사님은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몽골은 그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야. 인구가 작으니까. 그리고 몽골 사람은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 사람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몽골 사람이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면은 차별을 할 수가 없죠. 똑같이 생겼으니까 차별을 할 수가 없고 그러면 한국에 와서 좀 뭐 어떻게 해가지고 교육만 제대로 받으면 그냥 금방 바로 되는 거죠.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해보세요. 근데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그리고 또 제가 그 사람마다 체질이 달라요. 제가 그 체질적으로 좀 체질을 이제 좀 신뢰하는 편인데 체질적으로 그 이제 폐가 약하다. 폐비간신 이러잖아요. 폐비간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위장, 폐, 뭐 심장, 간장, 뭐 신장 뭐 이렇게 하는데 폐가 안 좋습니다. 안 좋아서 이 발음, 딕션 이런 것도 좀 힘들고 이 발음, 딕션 좋아지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연습 자체를 많이 할 수가 없다. 안 좋으니까. 안 좋은데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제 발음 뭐 말소리가 너무 빠르다, 말소리가 너무 느리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유튜브에 그게 있어요. 그 속도 조절하는 게 있어. 그래서 말소리가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속도 조절해서 늦을 수가 있고 말소리가 느리다고 하시는 분은 그거 빠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발음이 안 좋다. 이 글자 읽어. 글자 읽어도 충분히 기본 취지를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가 많다. 그거는 프리미엄 하면 광고가 없어져요. 프리미엄 그 5,000원인가 그 유튜브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신청을 하시면은 첫째 달인가 그거는 공짜예요. 그걸 하시면은 광고가 없는데 광고도 일종의 정보입니다. 정보. 광고가 정보라고. 그래서 사회가 이렇게 굴러가는구나. 얘가 모델이네. 얘가 이런 거를 뭐 이제 작전을 해가지고 이걸 런칭을 하네. 이런 건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이제 그럼 못 보는 거지. 광고가 없으면은. 그래서 광고가 없어도 광고가 없는 게 정보가 없는 걸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프리미엄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몽골 연합 얘기를 하시는데 카자흐스탄은 이제 강조를 하게 되면 이제 뭐 투르크 연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가 있겠죠. 그건 무슨 어떤 걸 하는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러시아 있고 중국 있고 일본 있다. 근데 한국이 만주는 일단 좀 나중에 보고 몽골이랑 통일하면 이만큼 만주까지 간다고 하면 이만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덩치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이제 맥킨더가 이야기하는 심장지대 이런 그거 이건 이미지를 짤이라고 해요. 이런 짤이라고 해요. 이미지 같은 거를 짤이라고 하는데 이거 보세요. 여기 심장지대 몽고가 이렇게 있어. 여기는 이제 카자흐스탄 굉장히 중시하고 있죠. 근데 몽골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까지 심장지대까지를 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있으면은 뿌리기가 쉬운 거야. 가운데 있으니까. 뭐 정보든 사상이든 문화든 뭐 군대든 뭐든 이제 뿌리기가 쉬운 거예요. 햄버거도 이제 몽고족이 뿌린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기사를 하나를 제가 더 볼게요. 요거는 이제 중앙일보 기사인데 임명진 목사님이 이제 새누리당 옛날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해가지고 홍준표 이제 드리고 박근혜 탄핵 국면 때
인 목사예요. 이거 임명진 목사님이에요. 국가 연합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지만은 몽골 인구의 1.5%가 사는 한국에서 몽골인에게 조선족에 준하는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말했다. 이게 이제 예비 작전을 해야 된다는 거야. 몽골 통일하기 위해서. 이런 움직임이 다 있어요. 그 저도 이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런 연합론에 이제 이 기사예요. 이 기사 다 인용한 거예요. 이 기사에서 또 어떤 걸 알았냐면은 연합론 최초. 그래서 뭐 황석영이 먼저 이야기했다, 이명박이 먼저 이야기했다, 임현진 목사님이 뭐 이제 이야기했다, 뭐 그런 얘기 있지만 옛날에 누가 이야기를 했냐? 연합론의 뿌리는 18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1712년에 조선의 사절단은 베이징으로 향했다. 사절단 일원 최덕중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더 먼저 이야기했다는 거야. 연행록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다음에 3월 30일까지 5개월간의 여행기다. 그의 결론은 놀랍게도 보세요. 그의 결론은 놀랍게도 조선과 몽골이 힘을 합쳐서 서양 이북 지역을 차지하고 궁극적으로 청나라를 무너뜨리자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정학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런 작전이 비슷해요, 다. 이제 청나라는 이제 만주족이니까 이제 만주 복수하고 싶다 이런 그런 거였겠죠. 병자호란의 수모를 갚기 위해서 청나라를 정벌하자는 북벌론이 그때까지 그다지 불경스럽지 않았다는 증거다. 비록 군사 동맹 수준의 아이디어긴 해도 최덕중은 고려 원말 축출 이후 처음으로 한몽 연합론을 제기한 인물로 평가된다. 그러니까 이때도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도. 몽골이랑 이제 통일을 하자는 거. 이렇게 이 사람도 이제 기본 아이디어는 이렇게 합쳐가지고 중국을 견제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러시아도 있고 일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쳐가지고 일본, 중국, 이제 러시아 이걸 다 이제 견제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송이라고 쓴 거는 중국이 이제 송나라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쭈그라들어가지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진보 진영에서 혈연 공동체 운운하는 발상 자체가 파시즘 징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제국주의 파시즘 사유에 뒤늦은 한국적 재현이자 아류라고 비판했다. 뭐 나치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은 한국은 그러면은 존재가 어려울 수가 있어. 시진핑이 한국 폭격한다. 대만처럼 폭격한다. 전쟁이냐 평화냐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줄 거예요? 전쟁이 평화가 좋으니까 시진핑한테 한국 줘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존 자체를 고민을 할 때 몽골과의 어떤 통일 이 부분을 고려 그게 1차적인 고려인 거야.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몽골 인구가 적고 그리고 몽골랑 우리랑 비슷하잖아요. 혈연적으로 뭐 유사하다, 뭐 덜 유사하다, 뭐 이야기는 있지만은 비슷하잖아요. 역사도 이제 비슷한 많이 공통점이 있고. 그러니까 혈연이라서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해서라도 몽골과의 통일 문제를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아주 심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매도해 보는 거예요. 매도를 해보는 거예요. 몽골과 통일 자체 생각을 하지 말자. 고민 자체를 하지 말자. 이 사람은 그냥 한국을 중국에 팔아넘기는 사람. 이렇게 이제 매도를 할 수 있는 거죠. 매도는 이제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억지 춘향으로 그렇게 밀어붙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중국은 세고 한국은 약하니까. 한국이 덩치를 키워야 되는데. 그리고 한국이랑 몽골랑 똑같이 중국을 견제한다. 공통된 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보면은 이 황석영 이야기가 나와요. 이 기사도 가서 보세요. 이 기사도 가서 보시면 황석영 이야기가 나오는데 황석영이 이명박이랑 같이 일을 하려고 하다가 중앙아시아 같이 가려고 하다가 그때 이제 황석영은 진보예요. 이명박은 중도를 표방했죠. 그래서 진보였던 황석영이랑 같이 뭘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진보에서 이제 황석영을 욕하는 거예요. 이명박 보수랑 같이 일하네. 황석영 이러면서 황석영이 나중에는 이명박이랑 일을 안 합니다. 안 할게. 그래서 진보 말을 들은 거죠. 진보 말을 들은 건데 그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뭐랄까 배짱이 없다. 황석영. 좀 이제 소설가 분들 보면은 좀 줏대가 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신념이 아니라 결국 소설가로서의 어떤 그것도
그 인기적인 그런 측면의 어떤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자기 생각대로 그냥 쭉 가야 되는데, 그래도 뭐 이것도 저거든 나는 뭐 아시아 뭐 요 투르크주 이런 거 더 좋아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포기해 버렸어. 그러니까 너무 남의 이목에 이제 집중을 한 거지. 그렇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심장지대와 기독교 이게 있어요. 심장지 기독교. 악동 뮤지션 아시죠? 악동 뮤지션. 이 젊은 애들은 다 알아. 악동 뮤지션. 남매인데 막 천재야. 천재라서 작사 작곡을 다 해. 그리고 노래가 좋아. 그 노래도 부르고 막 그래. 걔네들이 있는데 걔네들 부모님이 이제 선교사예요. 이성근 주세희 선교사 부부는 일산 광림교회와 뭐 선교단체 삼국 다리 놓는 사람들에서 2008년 공동 파송 받아서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예배와 찬양 사역을 했다. 그러니까 몽골에 갔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로. 그러니까 몽골에 이제 기독교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기독교 이제 분들 이제 좋은 게 이 보면은 여기서 이걸로 가는 게 좋겠다. 이 보면은 심장지대는 뭔가 퍼지는 게 잘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퍼지는 거야 이렇게. 얘는 이제 군사가 퍼지는 거고 군사가 퍼져가지고 몽골이 지배를 한 거고 단군이든 뭐 황금보검이든 햄버거든 간에 햄버거도 이렇게 퍼지는 거야. 햄버거 저번에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햄버거도 몽골에서 유래되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몽골의 기동력. 그래서 뭐 안장 밑에 이제 패티 껴놓고 다녔다 이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퍼져가지고 러시아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 심장지대 여기 알맞기를 하면은 이게 퍼진다라는 거지. 러시아까지 뭐 한국까지. 그러면은 원래는 기독교가 여기서 있어가지고 깨져가지고 지중해 이렇게 했다가 영국 갔다가 미국 갔다가 그래서 한국 온 거잖아요. 근데 이게 기독교가 이 심장지대를 바로 가는 거야 이렇게. 몽골로 바로 가서 이렇게 햄버거 퍼지듯이 황금보검 퍼지듯이 단군 그런 게 퍼지듯이 퍼지면은 유라시아 퍼뜨리기 좋죠. 개신교 퍼뜨리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고 기독교가 퍼져야지 자유주의, 법치주의, 뭐 그다음에 뭐 어떤 청교도적인 자본주의 이런 것까지 쭉 다 가잖아요. 세트로 패키지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전 세계가 더 살기 좋아지는 거죠. 요 기사 요거는 이제 요거예요. 요거. 천재남배로 불리며 2012년 뭐 K-팝 스타에서 우승을 거머쥔 악동 뮤지션 이찬혁, 이수연 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선교사 부모. 홈스쿨링 해가지고 애들이 집에서 음악 천재 돼버린 거야. 그렇게 하고 이 몽골은 무종교가 많아요. 무종교가 많아서 기독교는 이제 2%인데 일단 2%인데 불교도 53%라고 하는데 이 불교가 불교는 별로 안 읽어. 이게 지금 이 드럼통 같은 거 있죠. 이거 한번 굴리면은 그냥 한번 읽었다고 치는 거야. 이런 것도 한번 굴리면은 뭐 한번 읽었다고 치는 거야. 그러니까 불교도 그냥 뭐랄까 좀 형해화 됐다고 할 수 있고 기독교도들은 성경책을 읽죠. 근데 거의 안 읽어. 불교 같은 것도 거의 안 읽어.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읽으려면은 또 이제 문맹률이 없어야 돼. 문맹률이 낮아야지 성경책을 읽지. 이제 그런 것도 다 이제 관련이 있다.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거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 그래서 기독교 퍼뜨리고 자유주의, 그다음에 법치주의, 뭐 기본적인 인권 이런 거 퍼뜨리는 데 있어서도 심장지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장지대가 이렇게 퍼져버린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끝마칠게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기독교 선교를 함에 있어서도, 그다음에 한국이 중국을 이제 견제함에 있어서도, 몽골 통일, 몽골과의 어떤 결속력, 뭐 단합, 연합이라고 하든 어떤 그런 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한국이 이제 약하니까 이제 뭐 액션을 취해야 된다. 그다음에 조선족 대우를 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그 학교 같은 거 있잖아요. 학교 괴테어학원 이런 거 같은 걸로 뭐 이제 세종어학원 이런 거 해가지고 몽골에다 같이 많이 넣어야 돼. 그리고 몽골 애들한테 한글을 많이 가르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언어에 있어서도 이제 같이 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가지고 이걸 해야 돼. 이걸 해야 돼.
미국이 나중에 중국이 이렇게 조그만해지거나 중국이 힘이 없으면 떠날지 모릅니다. 근데 그래도 한국보다 센 거야. 한국이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심장지대로 한국이 갈 필요가 있다. 심장지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도 심장지대가 중요하고 심장지대로 갈 필요가 있고 심장지대로 가는 가장 편리한 방법이 몽골과의 통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도 심고 여기다가 나무도 심고 나무도 막 이제 심어서 이제 교류를 이제 강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좋잖아. 그러면 이제 황사도 이제 적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심장지대가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심장지대가 중요해서 나치가 그렇게 이제 막 러시아 공격하고 심장지대가 중요하다는 증거가 이제 북한이 공산화된 것도 소련이 영향이 이쪽까지 간 거고 황금보검, 단군 이런 것까지 다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재미있으셨습니까? 제 부북 리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근데 중국 붕괴를 전제를 하는 거죠. 중국의 위기가 온다라는 거. 중국 위기가 이제 미국이랑 싸우면서 위기 올 때 이제 잘 이제 생각을 하셔야겠죠. 국가 부도의 날에서 어떤 사람은 그걸 예측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죠. 그 사람 이름 뭐였지? 그 남자 있잖아요. 그 사람도 이제 위기를 기회로 이제 삼아서 한 거고. 중국 붕괴가 이제 올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먼저 본 사람들은 한국도 영향이 이제 있겠네. 그러면서 작전을 이제 짜봐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지리의 복수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